안녕하십니까. 안동시 농업기술센터 가수기술팀장 강병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결실관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무 세력 조절은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쉽고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가 착가량 조절입니다. 착가량 조절, 즉 결실관리입니다. 사과는 6월 중순에서 7월 초 꽃눈 분화가 시작됩니다. 즉 영양생장에서 생식생장으로 전환을 의미합니다. 사과꽃은 구조상 외부에서 내부 쪽으로 진행됩니다. 월동 전까지 꽃받침, 꽃잎, 수술, 암술 순으로 만들어집니다. 월동 후 개화 전까지 꽃가루와 배주가 발육되어 개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럼 꽃눈 형성에 관여하는 요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질소가닷이 1차 신초정지 기기가 늦어지고 2차 생장이 발생하여 좋은 꽃눈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다음에 결가지가 햇빛을 받지 못하는 경우, 즉 수강 조건이 나쁠 경우 꽃눈의 소질은 불량하게 됩니다. 갈반병 등으로 인한 조기낙엽, 응애 밀도가 높아 잎의 강합성량이 부족 시에도 꽃눈 형성이 불량하게 됩니다. 좋은 꽃눈을 만들기 위해서는 적정 시비량을 지켜주시고 햇볕이 잘 들어갈 수 있도록 도장지 정리도 함께 해주셔야 합니다. 단가지 품종은 불필요한 꽃눈을 동계전정 시 제거해 주시고 월동 후 개화 전까지 양분 관리를 잘 하시어 꽃가루와 배주 발육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하겠습니다. 결실량 확보 대책으로는 수분수를 적절히 혼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개화기가 빠른 품종 홍로, 감홍, 수가루에 적합한 수분수는 만추리안, 센티넬, 얀타이, 호파에이, 도르고 등이 있고 개화기가 늦은 품종인 후지에 적합한 수분수는 고저스, SKK-14, 아트로스, 아담스, 힐리어스 등입니다. 수분수 제식 방법은 두 골마다, 즉 한 골 건너서 6주에 한 주가 적합합니다만 농가의 가원에 적합한 방법으로 골고루 배치하시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결실량 확보를 위해서는 화분 매개곤충 방사 또한 도움이 됩니다. 매개곤충으로는 머릿벌, 머릿불 가위벌, 호박벌, 일반 꿀벌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매개곤충 방사 전에 경쟁 밀원이 되는 헛고루, 민들레꽃 등을 제거 후에 방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매개곤충 방사에는 살균제나 살충제, 살포를 신경 써서 하셔야 합니다. 결실량 확보와 고품질 정형과 생산을 위해서는 인공수분 또한 좋은 방법입니다. 인공수분을 실시하면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종자 숫자가 증가하여 가실 비대가 촉진되며 정형가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인공수분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인공수분
가능 기간은 개화 후 2일에서 3일 이내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고 하루 중 어느 때나 가능하나 꽃가루 신장은 고온하에서 빠르게 이루어지므로 오전 이슬이 마른 후부터 오후 4시경까지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적정 온도는 10도씨 이상에서 가능하나 특히 24에서 25도씨가 최적 온도입니다. 꽃가루는 구입 후 냉동실에서 보관하시다가 사용 1일 전 제품 안쪽 제습제를 제거 후 20도씨 이하 바람과 햇빛이 없는 장소에 보관하시고 사용 당일 석성자 등의 증량제와 혼합하여 해당 일에 모두 사용하셔야 합니다. 한꺼번에 하루치를 모두 혼합하는 것보다는 오전 사용량과 오후 사용량을 2번 혼합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다음은 저가입니다. 성목의 경우 10A 즉 300평에 피는 꽃수는 10만 개에서 50만 개입니다. 최종 수확이 되는 가실수는 12,000개에서 2만 개 정도이므로 핀 고추 90% 이상은 필요 없는 셈입니다. 최근 고용노동비가 매우 높아 인력 저가 양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쪽 좌측 사진은 정례 전이며 오른쪽 사진은 정례 후입니다. 아래편 왼쪽 사진은 일륜적화 사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래쪽 오른편 사진은 정례 적화 후 초기 생육을 매우 촉진한 사진입니다. 이런 정례 적화의 효과는 매우 탁월하지만 노동력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지가 문제입니다. 재배 면적이 적은 농가는 정례 적화를 적극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적가는 우선 중심가를 남기고 측가를 제거하고 거리 적가를 실시합니다. 거리 적가는 과실과 과실 사이의 거리가 대체로 한 뼘, 즉 약 한 20cm 정도 되도록 하시면 됩니다. 제거하는 과실은 표면에 상처가 있는 과실, 과실과 과실이 서로 부딪힐 위치에 있는 과실, 동록이 발생한 과실, 그리고 가경이 짧거나 생육이 불량한 과실 등입니다. 만개 후 60일 이내 적가를 마무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노동력이 충분하다면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더욱 좋습니다. 특히 초기 비대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칩니다. 후지는 적가시 과경을 길게 남기면 오른편 사진과 같이 가실에 상처를 주어 피해가 큽니다. 반드시 과경 기부까지 잘라주셔야 합니다. 마무리 적가는 적정 착가량을 기준으로 적가하시면 됩니다. (2차) 거리 적가 시는 과대지가 있는 가시를 남기고 경화부가 평평한 가시를 남깁니다. 측지 정단부 가실은
유인 목적 외에는 제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적정 착과량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과나무에서 적정 착과량은 매우 중요합니다. 아래 사진을 보시면 단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왼쪽 사진은 과다 착과 사과나무이며 오른쪽 사진은 적정 착과 사과나무입니다. 적정 착과는 나무 경제 수명을 연장시키고 과실의 품질을 향상시킵니다. 즉 가실 크기를 크게 하고 착색이 양호하도록 합니다. 대목의 종류, 나무 수령, 나무 세력에 따라 적정량은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적정 착과량은 M9 대목을 사용한 후지 성목은 80개 내외이며 M26 대목을 사용한 후지 성목은 100개 내외가 적당합니다.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목표 수량을 300평에 4톤 정도 매년 꾸준하게 수확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해에 5톤 수확하고 다음 해에 2톤 수확하시는 우를 범하시지 마십시오. 최근 고용노동비가 매우 높아 인력 저가량을 줄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이 사용하시는 방법인 약재 저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적화제인 석회유황합제는 환경 친화적인 적화제로 정화의 중심화 만개에 2에서 3일 후 물 20리터당 200ml, 즉 500리터당 4.5리터를 희석하시어 3회 살포하시면 됩니다. 살포 간격은 2에서 3일 간격입니다. 석회유황합제는 약해는 적으나 적화 효과는 충분하지 않은 단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ATS 적화제입니다. ATS는 암모늄 비료 성분으로 시판되고 있는 종류입니다. 후지를 비롯한 여러 품종에서 탁월한 적화 효과를 보이고 있으며 동록 현상을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성분량 55%의 ATX를 1에서 1.5% 희석해서 사용합니다. 즉 500리터당 5.5에서 7리터 넣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살포 시기는 정화화 중심화 만개 후 이틀 후며 인공수분을 실시한 가원에서는 수정이 완료된 시점에 살포하시면 됩니다. 전착제를 첨가하시고 고착제는 약해를 발생을 조장하므로 절대 사용하시면 안됩니다. 살포는 1에서 2회 살포하시면 되며 2차 살포는 1차 살포 후 2에서 3일 후에 살포하십시오. ATX를 이용한 적화법은 효과는 좋으나 약해 발생 위험이 높으므로 희석량, 사용시기, 살포량 등을 가원의 특성에 맞게 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적과제인 카바릴 수화제입니다. 안정적인 적과 효과는 기대할 수 있지만은 꿀벌 피해가 많아 안전사용 지침을 반드시 준수해 주시고 특히 가원 주변 양봉 농가에게 살포 전 사전 통보를 해주어서 살포 후 농가와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